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4주차 강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가 녹화되는 시점은 지금 현재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9분입니다. 이 강좌는 4월 6일부터 하는 걸로, 아니죠, 3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는 걸로 되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신문 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코로나는 가라앉는 사태예요. 거의 어제 저녁 MBC 뉴스를 보면 N번방으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라앉는 건 같은데 국내는 가라앉는 것 같죠. 그리고 해외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신문을 보니까 도쿄 같은 경우는 도시 폐쇄도 배제하지 않겠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4월 6일 날은 개강을 할 것 같아요. 희망사항이고, 뭐 4월 6일 날은 4월 6일 날, 그죠? 초중고등학교도 개강을 준비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강하고 싶다고 해서 개강하고, 개강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는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안범용이 교통사고로 죽어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안범용의 존재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게 의미가 있죠. 교수님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은 투덜투덜 짜증나요. 학교에는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하는데 짜증나죠. 짜증나는 생활인데 짜증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제발 유심히 관찰을 하고, 다른 강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태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사태를 하면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감염병, 그죠?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감염병 같은 게요, 보통 뭐 빠르면 5년 주기로 올 수도 있고 더 자주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혼란을 겪겠죠. 여러분들이 이 혼란 속에서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 전공이니까 지금 관광을 보면 뭐 관광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죠. 항공기는 전부 다, 이스타항공은 아예 중단, 또 항공사 승무원 기장들도 무급 휴직,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또 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해결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사는 거죠. 그닥 재미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도 처음이고, 그냥 TV 뉴스를 보면서 여태까지는 그러려니 뭐 난리 났나 보다,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저께 보면 뉴스에서 본 걸 보면 그 폐업 처리하는 업체가
폐업 처리 신청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 처리니까 각종 기기라든가 그런 자재들을 싼 값에 넘기는 걸 하겠다고 하는데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을 받아 쌓아놓을 공간이 없대요. 대체로 보면 이 3월 달에는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더 많고, 그 사장님의 예측은 5월 달 되면 더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꽤 우울한 사회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죠.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 창업해서 이런 거 나오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자본주의의 생리상, 자본주의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거든요. 과거에는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역사책을 읽어보면. 그런데 공산주의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어떠한 이념도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되고 있죠.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저는 뭐 사회학 그런 걸 전공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를 봐도 가장 밑바닥층이 가장 고통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밑바닥의 고통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이 그 바닥층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할 시점이에요. 제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시는 게 앞으로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이 책을 가지고 창업 부분의 앞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메모해 놓은 거, 창업을 왜 하느냐, 그래서 재밌는 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일을 하면 밤을 새도 힘들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그게 돈이 안 되면, 빵이 해결이 안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뭔가, 나는 어느 부분에 소질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재밌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게 재미가 없으면 그 와중에도 재미있는 일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작은 서점을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유를 갖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창업하는 거는 창업할 수도 있어요. 창업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취직하는 것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1장 창업의 기초로 들어갑니다. 창업의 기초 1장. 여러분 교재로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창업이란, 첫째 줄에 있죠. 창업이란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예,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죠? 창업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돈이 돼야죠. 그게 창업이라는 거죠. 그 패러그램 맨 밑에 중간에 보면 창업에 대한 정의와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의가 많다. 창업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게 정의하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창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사업하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재밌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한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뭘 하면서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과 몇 번 접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밖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인테리어 쪽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자기가 알바를 했는데 인테리어 하는 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알바를 해서 뭐 변기도 날라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수입이. 앞으로 인테리어 같은 거는 로봇, 인공지능이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하는 일은 점점 단가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방수하는 거예요. 방수하는 거, 타일 붙이는 거. 타일 하는 걸 얘기하면, 타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당이 25만원에서 30만원 한다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난리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전공, 그 다음에 내 학벌, 그런 걸 따지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다양한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에는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돼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1인 기업도 있죠. 지난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대신 옷 사주는 거, 뭐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대신 쇼핑을 해주고 뭐 액세서리도 하고 옷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졸업 안 하고 중간에 왔다가 다시 복학가 아니라 재입학을 한 학생도 미용실, 자기는 그게 공부는 재미없다,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죠. 자기 가게를 차리겠다. 근데 그런 업종들은 점점 단가가 세져요. 단가가 세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재미있으면, 그런 거 할 때 재미를,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걸 재밌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잘 하나 봐요. 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죠. 자, 17페이지로 갑니다. 첫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창업의 정의는 다만 정부가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 예를 들면 각종 세금의 감면, 창업 자금 지원 및 육성책 등을 부여하기 위한 창업지원법상의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로 창업의 범위는 넓다. 맨 하단에 다시 말하면 재화, 물건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청년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요. 정책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사람을 쓰려고 안 하죠. 기업을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그러면 로봇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면,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배송할 물건을 주문을 하면 타타타 다시 포장하는데 전 자동으로 로봇이 다 하죠.
아니 그것도 속도도 빨라요. 로봇은 하루에 24시간 일을 시켜도 얘기를 안 하죠. 급여도 줄 필요가 없죠. 단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들겠죠. 점점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청년들 보고 창업해라 해요. 그러면서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리저리 뒤져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눈먼 돈이 많아요. 정부에서. 청년 창업 지원. 작년에 졸업한 여러분 선배 하나도 그걸 가지고 뭐 무슨 플랫폼 만드는 창업을 했던 거 하려고 준비하고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각 지방 문제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단지 그 눈먼 돈을 잠깐 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가게 거기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사무실을 내는 임대료를 1년인가 2년간 지원을 해주죠. 그럼 그 안에 창업자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부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2년 끝나면 도태돼 버린 경우도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꾸준히 아이템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자꾸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의외로 창업은 생각한 만큼 어렵지는 않다.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요즘 직장인들도 중간에 잘리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역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정부 지원책은 도산하는 기업이 없게 만들겠다. 뭔가 부도나는 기업이 없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일자리래요. 그래야만 또 다음에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관한 사회적인 변화를 좀 감지를 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것도 보고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였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직장을 취업을 하면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부터 뭘 창업을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관련된 업종에서 창업을 하면 아이디어도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낸 과제가 네가 잘하는 게 뭔가,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 뭔가 3가지 정도씩 써서 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개인적으로 리포트를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왜냐하면 수강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리포트를 읽고 일일이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메일이 무지 많이 와요. 수강 신청에 관한 이메일, 뭐 리포트에 관한 이메일. 근데 특히 이제 저하고 수업을 했던 고학년들은 상관이 없는데 2학년 전과 하신 분들, 편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메일이 많이 와서 지금은 가능한 한 답장을 해주는데 참 힘들어요. 혹시라도 다음 학기, 여러분들은 아직 한 학기가 더 남으셨죠. 수강 신청에 관해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봐야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 써놓고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버리거든요. 저한테 연락하셔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뭐 해결을 하시든가 하시고, 뭐 리포트는 뭐 전과 했는데 수강 정정을 했는데 리포트를 지금이라도 내야 되나요? 뭐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옆으로 또 짜증나도 오늘 아침에도 세건에 대해서 답장을 했는데, 어쨌든 모든 정부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한다 그래갖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부도나는 기업은 없게 만들겠다 하죠. 문제는 돈인데, 미국은 막 할 수 있어요. 기축통화니까 걔는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물론 생각만큼 쉽게 달러를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법으로 했던 걸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합시다. 이 법은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창업 관련 상담을 하죠. 백스코 같은데 창업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가면 이런 거에 관한 자문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복잡해지죠. 내 분야만 잘하면 돼요. 내 분야에서 못하는 거는 그걸 잘하는 사람과 협업을 하면 되죠. 쉽게 말하면 창업에 관한 법은 지원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뭐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고용하면 되죠. 돈만 있으면. 네, 어쨌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합시다. 소기업 창업. 소기업은 뭔데? 기업을 구분하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했고, 중소기업법 시행령에는 50인 미만, 소상공인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읽어보세요. 페이지 하단에 점점점점 있는 거. 소상공인의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도소매업, 슈퍼마켓, 음식료 뭐 그런 거. 아마 우리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겠죠.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하는 거 보니까 스타일란다인가요? 한 1년 전, 2년 전에 했던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또 그거는 스타일란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대기업 다니면서 요가를 했던 젊은 여자가 애죠. 여러분 나이니까 여자가 요가복을 만들어 가지고 대박 났죠. 자기가 요가를 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래요. 유명 브랜드는 뭐 해외 브랜드인가 봐요, 주로. 그러니까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이 허리 밑에가 짧아요. 다리가 짧단 말이에요, 서양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에 맞춰 나온 요가복이 우리가 입기에는 조금 불편한다고 느꼈나 보죠. 그래서 우리에 맞는 요가복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대박 났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불편한 걸 해소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잘 못하면 안 되죠. 또 음식, 숙박업, 음식점, 노래방, 제과점 뭐 그런 거요. 숙박업. 예, 요즘으로 하면 맛집이죠. 맛집. 근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 그런 걸 보면 음식업은 많이 망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그건 자기 식구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지면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뭐 옳은 건지 모르는지 모르나. 지금 여러분들 세대가 많이 찾는 거, 특히 여학생들은 이쁜 카페를 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 뷰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흰여울 문화마을, 뭐 감천 문화마을 중간중간에 이쁜 카페들을 만들어 놓죠. 대박이에요. 그게 영속성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갈 수는 없어요. 뭐 그러면 부동산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앞으로 쓸만한 관광지에 뷰가 독특하고 괜찮은 곳에 나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카페를 만들면 돼요. 대체로 그런 카페는 커피 맛은 없더라고요. 값은 비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팔아야죠. 그럼 또 할 사람이 나오겠죠.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처음에 들어가서 싼 값에 해놓고 어느 정도 되면
프리미엄을 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건 각자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기존에 하던 걸 비싼 돈을 주고 인수하는 거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특히 이 서비스업은 영속성 면에서는 고민할 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광 시스템,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은 관광을 할 수 없어요. 관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무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누구나가 다 성공하느냐면 그렇진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게 그렇죠.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근데 확실하게 좀 능력이 되는 사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으나 아니면 실패하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의 개수보다 서울시에만 있는 치킨집의 개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킨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서 계약하면 하죠. 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치킨집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오픈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선정부터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회사 직원의 말만 덥석 믿고 계약을 하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반면에 치킨집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계는,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4학년이구나. 4학년인 것 같아요. 4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월급쟁이, 노예의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의 삶은 영속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열심히 하면 성공한대요. 예, 그 아버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가 고도의 급성장을 하던, 연평균 성장률 7%, 8%, 9%, 10% 하던 때예요. 아무 없이 찌질이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오줌도 수출하고, 저도 몰랐는데 오줌도 수출하고, 머리 가발, 사람의 머리를 만들어서 가발도 만들고 수출하던 나라예요. 그러던 나라가 한강에 기적하면서 되게 선진국 반열에 들었죠. 근데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응답하라 뭐 보면 그 덕선이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그때 당시 은행에 예금하면 10%대의 이자를 10% 이상의 이자를 줬어요. 지금은 은행에 예금하면 1%도 안 주죠. 100만원 예금하면 1년 뒤에 101만원 주는 거예요. 예금할 필요가 없죠.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간다고 그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시대예요.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장하던 시대, 저 세대죠. 저 세대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죠. fast, 빠른 follower, 쫓아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미국 군용 트럭을 정비하다가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마 저도 못 타봤는데 시발 택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발, 발음 잘해. 시발 택시. 그것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냥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그냥 모조품 만들어내는 게 1등이 중국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모조품, 유사품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몇 번 하다가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기술을 끝내주는 거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앞에 있는 놈 꼭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fast follower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 여기 있는 놈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성장이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쫓아가는 것만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first mover,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의 경험이 남의 거 뺏기는 것만 했거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뺏길래도 뭐 뺏길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힘든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능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던 세상과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의 경험으로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해. 뭐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 뭘 열심히 하냐고. 뭘 열심히 해요. 그런 문제죠. 이제는 first mover가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반도체도 뒤에서 따라오죠, 이 밑에 놈이.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오게 더 나은 걸 자꾸 개발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의 거 따라만 가다가는 망해요. 음식점도 따라하니까 망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first mover. 그러려니까 생각이 많아야죠. 고민을 많이 해야죠. 근데 다행인 거는 서비스 업종은 first mover가 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쉽게 봅시다. 야옹이도 키우고 멍멍이도 키우죠. 멍멍이 미정원이라는 거는 제가 클 때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이죠. 옛날에 없던 거예요. 옛날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려동물이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옷도 사주고요. 장난감도 사주고요. 저희 집에도 개를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를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강아지의 식사, 밥은 우리가 먹던 거 다 모아서 주는 거였어요. 그런 것이 주로. 또 아버지는 어디 가서 뭐 돼지갈비를 먹던 소갈비를 먹던 갈비집에 가시면 꼭 그 뼈다구를 주워오고 짜투리 고기도 주워오고 해서 개한테 던져주고. 지금은 어이구 개님의 야옹이님의 사료가 있죠. 그것도 수입 사료를 먹이고 가끔은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먹여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걸 한 사람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해안이요. 해안, 멀리 볼 수 있는 눈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여러분이 식당에 가도 이 집은 왜 이럴까?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게 딱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하죠. 아까 뭐 그런 거, 뭐 요가복 만든 것도 되게 불편한데 바꿔볼까 하는 거죠. 부동산 뭐 어쩌고 뭐 연예인들이 무슨 빌딩을 샀네 어쩌네 하는 것도 물론 옆에 전문가가 도와줬겠지만 나름대로 앞으로의 세상은 이럴 거다. 우리보다 먼저 간 나라들은 이랬다. 그런 것에 관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예측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하는 훈련은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음식 숙박하다, 개인 서비스,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PC방, 비디오 대여점. 이것도 옛날 책이죠. 비디오 대여점 없죠. 여러분 아마 초딩 때는 있었을 거예요. 비디오 빌려다 보는 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업종은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 뜨는 업종은 뭐죠? 여러분 넷플릭스 하잖아요. 넷플릭스. 저는 안 해요. 뭐 그렇게 볼 게 많아서 굳이. 그런데 우리 딸내미도 보면 집안에서 영화 보더라고. 뭔데? 넷플릭스래. 그죠?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넷플릭스 이제는 5G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즈니도 그런 걸 이제 OTT 산업이라고 그러죠. 오버 더 탑. 그러니까 텔레비 있고 그 위에 뭐 케이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OTT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뜨는 회사들은 그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맺은 각종 연예업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이런 거, J 컨텐츠리 뭐 그런 회사들이요. 영화나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넷플릭스는 그걸 받아서 회원들한테 회원 가입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거랑 또 다른 세계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그 다음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넷플릭스라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요새 연예산업이 뜨니까 YG도 하고 뭐 G드래곤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막히죠. 그런데 내가 무슨 연예 기획서를 치를 수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얘가 이제 옆으로 잠깐 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예요. 투자가 뭔데요? 넷플릭스 혹은 YG 혹은 뭐죠? 아까 말한 스튜디오 드래곤, 뭐 J 컨텐츠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교수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네, 그게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사회는 주식 투자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시점에서 뭐 20대들이 빚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일부는 뭐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빚내서 하고 그런 거는 결코 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또 할 것. 이런 찬스,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찬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옆 사람 말만 들어갖고 뭐 삼성전자를 사거나 뭐 현대차를 사거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면 망해요. 진짜로 망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권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해요. 왜 하냐고요?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진 게 한 2, 3년 됐죠. 나도 저거를 해볼까 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책을 몇 권, 이런 책이 있는데 봐봐라. 앞으로는 이거다. 그러니까 뭐 지 나름대로 알바를 해서 뭐 얼마나 있으면 돼. 글쎄 네가 알아서 적어라. 100만원, 200만원 저금을 해놓고 얼마 정도 모았다고 그러죠. 300만원 모았다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CMA 통장이라는 걸 만들고, 그 만들 때 이유는 일반 은행의 이보다 이자가 많으니까 그걸 갖고 네가 관심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라.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하다가 얼마 전에 뭐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사회는 주식이라는 거는, 투자라는 거는 내가 혼자 일해서 돈 벌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을 갖고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럼 그 회사가 열심히 일하겠죠. 그럼 나는 거기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되면 하루 종일 계속해서 그 주식 시황판만 보고 있어요. 사이코 돼요. 사이코.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통장에 잔고도 없고, 그죠? 근데 조금씩 모아서
해보세요. 작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이번 2월에 졸업을 했죠. 그치? 그 학생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